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여기저기서 작심삼일에 좌절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제가 여러분의 결심이 사흘 만에 끝나지 않고 1년 쭉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1년 후딱 갑니다. 게다가 칭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 말이야, 그 끊기 어렵다는 술을 무려 100번이나 끊었어. 2023년의 셋째 날, 뉴스파이터 오늘도 새롭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새해부터 남다른 대박 기운을 뽐내고 있는 분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이런 송혜교는 없었다. 왜 그런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네, 송혜교 씨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컴백을 했거든요. OTT 드라마로 컴백을 했는데 어허. 송혜교 씨 하면 그동안 좀 멜로 드라마적인 성격의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송혜교 씨가 김은숙 작가의 작품으로 컴백했는데 유명하시잖아요. 김은숙 작가하고 송혜교 씨가 6년 전에 태양의 후예로 만났던 그렇죠. 바로 그 이제 작가하고 배우인데 6년 만에 다시 만나서 또다시 멜로물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학교 폭력에 당한 피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복수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역할이고 송혜교 씨가 생전 처음으로 장르물에 이번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범죄 심리 스릴러인데 송혜교 씨가 이번에 공개된 분량 중에서 막판에 가서야 처음으로 웃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렇게 무거운 드라마인데도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의외입니다. 송혜교 씨의 연기 생활이 수십 년일 텐데 이런 역할을 맡아보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사랑이 아버지 하나 부족한 저희들은 늘 사랑으로 부르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다 실수하면서 끝난 거잖아. 파이팅 박연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그 모든 순간에 기뻐하던 너의 영혼. 난 거기까지 가볼 작정이야, 연진아.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맛배기로 짧게만 보여드렸는데도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장면이.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송혜교 씨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송혜교 씨 원래도 한류 스타죠. 근데 이게 아시아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요, 전 세계 TV 쇼 중에서 5위, 5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본 TV 쇼로 꼽혔고요. 그래요? 그 외에도 보면 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사우디 이렇게 10개국 정도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총 71개국에서 탑 10에 들었고요. 게다가 이게 지금 시즌 1이라는 거죠. 이미 촬영을 마친 시즌 2가 3월에 공개가 되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시즌 2가 공개됐을 때는 더욱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화제이다 보니까 지난 1일,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미국의 유력지 포브스가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송혜교 씨 얼굴을 정말 대문짝막에 내면서 상처 입은 송혜교가 더 글로리로 K드라마의 복수곡을 읽었다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송혜교 씨 자체도 유명하지만 그의 이미지 변신이 이 드라마에서 아주 적합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송혜교 씨가 그야말로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했어요. 이 작품에 송혜교 씨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다. 그리고 캐릭터다. 항상 이런 역할에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일단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좀 멍했었어요. 대본을 읽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는 멜로드라마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 더글로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지만 정말 즐겁게 연기했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이 작품, 이 역할에 상당한 욕심을 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김진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송혜교 씨 본인 역시도 이런 캐릭터에 굉장히 목말랐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96년에 데뷔한 이래로 뭐 26년 동안 뭐 부드럽거나 사랑스럽거나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연기를 해왔는데 그렇죠.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그런 어떤 멜로 감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걷어내고 이번에는 뭐 차가운 이미지라던가 차가운 표정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 연기가 지금 압권이에요. 사진만 봐도. 네.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가 이전하고 많이 그렇죠. 다른데요. 네. 그래서 송혜교 씨 본인 역시도 이제 제작 발표회에서 이제 가해자한테 복수를 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쌍한 모습보다는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역할에 배가 고팠는데 드디어 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연기의 희열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역할이 그동안 맡았던 역할을 좀 180도 다른 모습이라는 게 김현주 평론가님 그동안 뭐 송혜교 씨 작품 뭐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은 반전 매력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멜로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좀 고착화될 무렵에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배고팠다고. 아하. 히딩크 감독처럼. 네. 스틸 헝그리. 이제 이런 정신으로 그 배역의 연기자로서 그 몰두하는 모습이 이제 네. 보이는데요. 송혜교 씨가 81년생. 어느새 43살이래요. 믿기지가 않는 나이인데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신 모양입니다. 1996년에 선경 스마트 모델 선발 대회로 데뷔를 해서 이후에 이제 순풍 산부인과를 통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죠. 그러네요. 그 이후에 이제 주로 멜로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뭐 가을 동화, 올인, 풀하우스 그리고 이제 김은숙 작가와 함께한 태양의 후예, 남자친구에 이르기까지 톱 배우들과 함께 본인은 톱 여배우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쭉 그렇게 유지를 해오면서 최고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죠. 야, 근데 앞서 이 드라마 설명회 같은 자리에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글쎄요, 배역 역할에 충실하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예전에 알던 송혜교 씨의 그 얼굴보다 상당히 야위였어요.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수척해졌어요. 뭔가 이 작품에 몰두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직접 나와서 대중들에게 이 작품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야위였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는 게 이 네. 작품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나중에 성장한 후에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송혜교 씨는 극 중에서 계속 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얼굴이 마른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군요. 이 인터뷰 부분은 워낙 화제가 된 드라마니까 배우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언론 매체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네. 최근에 이제 송혜교 씨의 전 남편이죠. 송중기 씨의 열애설이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이 나오면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은 네. 송혜교 씨가 인터뷰를 나선다고 해도 작품 인터뷰인데 그 작품에서 굳이 3년 전 이혼한 남편이 새로운 열애를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데 이거 자체가 무례한 질문일 수 설마 있거든요. 그런 기자들 없겠죠? 네, 근데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인터뷰 안 하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송혜교 씨 외에도 작품이 잘 된 후에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만큼 송혜교 씨가 직접 나와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할 정도로 이 작품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송혜교 씨 오랜만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참 반갑다 이제 그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송혜교 씨 하면은 뭐 배우로서의 영향력, 활약 이런 것도 있지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혜교 씨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10년 넘게 전 세계 우리 역사 알리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 교수가 얼마 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글 내용, 올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송혜교 배우와 또 한 번 의기투합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 한글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고 저건가 밝혔습니다. 봐요. 그렇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공사관 소개, 주요 연혁, 층별 전시실 안내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기획 서경덕,
후원 송혜교 지난 11년간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부조 작품 등을 꾸준히 기증해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기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이 명예 대사, 민간 대사로서의 자격도 역할도 해내는 송혜교 씨 앞으로 열심히 뉴스파이트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는 강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엄마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새 엄마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는 작품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들이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제는 강한 엄마로 거듭났는데 그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국가대표 복싱 선수 출신이기도 한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대박 사건. 네, 벌써 6살 된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어머.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원래는 탑 모델이었는데 네. 이제는 배우로 거듭나서 천만 배우도 촬영한 이야. 바로 연기도 베테랑 장윤주 씨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배우는 지난해 결혼과 동시에 얼마 후에 출산을 해서 이젠 하나의 엄마가 된 하지만 여전히 액션에서 누굴까요? 덕을 보고 있는 배우 박신혜 씨입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또 반가운 얼굴들인데 자, 이 세 분 가운데 누구 어떤 분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진휘 변호사님.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일단 너무나도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계신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네, 아하. 그래서 배우 이시영 씨는 지난 1월 1일이죠. 정말 이제 새해를 맞아서 한라산에 등반을 했다고 어머. 하는데 이게 혼자 그냥 등반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혼자 등반을 한 게 아니고 네. 아들을 손수 업고 한라산에 등반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저 모습인가 봐요. 어머.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시영 씨는 SNS에 한라산을 너와 오다니 생각과 다르게 너무 무거워서 정말 죽을 뻔했다. 뭐 진짜 아들을 업고 가는 거예요? 어머, 그렇죠. 대박 사건. 아들을 직접 업고 가는 건데 20kg 가까이 되는 너라서 오늘 내 키가 1cm 작아진 것 같고 얼굴도 새까맣게 탔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야, 진짜 저는 정말 좀 글쎄요, 솔직한 이유로 한라산 등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극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변에 듣는 말로는 한라산 혼자 오르기도 어렵다는 산을 아들을 들쳐매고 올랐어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시려면 얘기해. 손 어디다 넣을 수 있어?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영상 찍을 때만 업었다가 안 볼 때 살짝 내려 팔좀 내려 아들아 좀 내려 무거워 했다가 찍었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아이를 업고 올라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해 봤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코스가 한라산 정상 등반 코스입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영 씨가 작년 마지막 날 저녁 8시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새해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는 곧바로 아들을 업고 한라산 정상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춥고 바람이 세서 아이한테 미안하고 나중에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목표한 곳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혼자도 힘든 등산인데 대단하다. 엄마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존경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도 대단하지만요. 이시영 씨도 대단한데 엄마가 또 들쳐 업었다고 해서 가만히 또 엄마 등 위에 엄마 힘들까 봐 막 발버둥 안 치고 가만히 있는 아들도 참 대견합니다. 지금 평론가님. 네, 정말 대견하고 전날 날도 어두운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도 고생이지만 아이도 조금 고생이었을 것 같은데 추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엄마의 뜻을 헤아려서 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곧 광활한 풍경이 펼쳐진다. 어허. 그게 아들한테 지금 학습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지난 9월 달에 이시영 씨가 아들을 등에 업고 서울의 청계산에 올랐던 어머.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허.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네. 등산 캐리어의 최대 하중이 20kg인데 가방만 3kg가 넘는다. 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16kg, 17kg가 되는데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급하게 지금 산에 올랐다. 등산 캐리어 무게를 네. 넘기면 안 되니까. 아하.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청계산 오르고 나서 12월 달에 북한산에 올랐었거든요. 아하. 그러다 이번에 한라산까지 네. 오른 것 같습니다.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이 한라산 등반하셨다고 제 코를 납작하게 했으니까 앞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청계산 매봉 저가 올라가 봤어요. 저도 청계산 정도는 올라가 봤습니다. 이시영 씨랑 같이 올라가 본 저 매봉 저기 있죠. 저도 제가 사진 찍었는데 어쨌든 한라산에 비하면 아우 좀 그렇군요.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단순 이벤트성 등산이 아니라 평소에도 진짜 운동으로 다져지고 좀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이시영 씨가. 네, 맞습니다. 이시영 씨의 이력을 모르는 분들은 아예 새해 첫날부터 주목받기 위해 화제성을 위해 아이까지 데리고 저게 무슨 고생이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이시영 씨 운동 많이 합니다. 지난 2010년에 한 권투 드라마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해서 권투를 배웠는데 정작 이 드라마는 촬영이 안 되고 무산이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 권투의 매력에 빠져서 이듬해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나와서 곧바로 우승을 했고요. 어머. 그러다 2014년에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해서 최종 우승하면서 태극마크까지 어머, 단 적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싱 외에도요. 등산과 헬스 등을 평소에 즐기는 찐 운동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운동에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이시영 씨가. 근데 이시영 씨의 본업부터 일상까지 와 남자분들도 겁낸다는 운동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긴 여성이 들어올 때가 못 되는데. 불만 있으면 목숨 걸고 한판 두시던가. 왜 나왔어? 당신이 내 동생 데리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라 그랬지. 은혜는 언니 말 잘 듣고 언니는 너네 지켜주기로 했었지. 와 대박 사건. 지금 얼핏 봐도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지금 소화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방금 그 장면이죠. 영화 언니에서 네. 대역 없이 오. 99% 액션씬을 소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복싱 선수도 했고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 아하.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이제 물론 이런 역들을 소화를 했을 텐데 네. 함께 일했던 드라마 무술 감독의 얘기를 듣고 보면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분이 이제 2번 놀라셨다 그래요. 왜요? 한 번은 이렇게 심한 연기니까 이제 대역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는데도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고 어머. 해서 놀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그 역을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놀란 거죠. 네. 정말 스턴트맨을 뛰어넘는 체력, 아하. 거기에다 열정, 네. 뭐 대단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프로의식, 배우로서의 프로의식이 진하게 느껴지는 이시영 씨였습니다. 와, 엄마로서도 정말 원더우먼의 모습 보여줬어요.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와, 대박. 베테랑 연기자라고 깜짝 우리가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연기 변신을 보여준 그런 주인공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봉을 누가 하냐? 우리 이걸로 갈까? 그래, 뭐 장이라도 불러면 타야지. 아우, 추잡스러 진짜. 요즘 여배우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장주만의 개성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베테랑 하시네, 베테랑. 토프해. 미스봉 나이스. 우리가 봤던 미스봉 역할 정말 저 영화 속 장윤주 씨 캐릭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막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봤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베테랑 1,3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은 대작인데요. 네. 이 작품 안에서 광역수사대 형사역을 맡았습니다. 출연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배우 장윤주를 각인시켰는데 네. 방금 영상에서 발차기 하는 장면을 보셨죠? 네. 그 발차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액션 스쿨을 3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진짜예요? 유명한 무술 감독 정두원 감독이 담당을 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너의 몸에 교만함이 있다. 몸에 힘이 들어갔다. 라고 해서 그 힘을 빼는 데만 무려 3개월 동안 와, 이걸 몸의 교만함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직돼 있는 모습을 빼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액션을 하라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정작 완성본을 보고서는 정두원 감독이 장윤주 씨를 축혀 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팔다리가 길어서 액션이 아주 시원시원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액션 영화다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촬영하다가 순간
뭔가 사인이 안 맞으면 아찔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베테랑 마지막 장면에서 황정민 씨하고 유아인 씨가 이제 맞대결 펼치는 네.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둘 다 이제 녹다운이 됐을 때 거의 그 무렵에 이제 장윤주 씨가 나타나가지고 발차기를 하면서 미스봉 나이스 하는 장면 아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게 사실 해 뜨기 한 30분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밤신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합을 맞춰봤겠죠. 근데 그 합을 맞춰보는 과정 중에 유한 씨의 턱을 발로 찼다고.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 팬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거 장면을 지켜보다가 막 난리가 났었다고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만에 그 장면을 무사히 촬영을 해서 이제 영화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네. 당시에 유한 씨한테 턱을 차서 괜찮아요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 씨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은 쳐다보지 않으면서 어머. 괜찮다고 말로만 했다 그러는데 아마 속으로는 어이가 없네. 야,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싶어요. 네. 그 대사까지 인용하셨어요. 근데 사실 다른 배우도 다치지 않게 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본인도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면 본인 몸도 막 성한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액션 찍다 보면 이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장윤준 씨가 관련해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네. 온몸에 멍이다. 액션은 재밌지만 힘들다. 마지막까지 무사히 즐겁게 이렇게 썼었는데 네. 당시에 그 사진을 보면 장윤중 씨 무릎 그 아랫부분에 멍이 든 거예요. 어허. 아마도 발차기를 하다가 정강이 그 무릎 아랫부분이 뭔가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엄청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장윤준 씨가 재밌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상 투혼을 하니까 네. 네티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파 보이는데 빨리 나으시길 네. 액션물 찍으시나 보다 엄청 기대된다.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안진용 기자님, 장윤주 씨가 물론 지금 뭐 예능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톱 모델 출신이 어쩌다 배우의 길을 또 이렇게 걷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결국은 본인이 가진 이런 이력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베테랑으로 성공한 이후에 다른 작품에서의 변화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2021년엔 세자매라는 작품에 출연했는데 여기서는 매번 이렇게 실패하는 슬럼프에 빠진 극작가로 분해서 이미지 변신을 꾀했고요. 가운데 작품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종이의 집 한국판 리메이크작인데 여기서 나이로비라는 역을 맡아서 또 한 번 개성 강한 연기 보여줬습니다. 아까 그 액션 연기를 할 때 팔다리가 길어서 시원시원하다고 했는데 모델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있겠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사실 장윤주 씨는 키가 컴플렉스였습니다. 왜요? 키가 173cm인데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키가 작은 편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정작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할 때는 본인의 상대적으로 작은 키가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작품들을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영화 베테랑 이후에는 좀 공백기가 있던 것 같아요, 장윤주 씨가. 그렇습니다. 장윤주 씨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 영화 베테랑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배우 활동을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 이후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장윤주 씨가 2015년에 4살 연하 디자이너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데 네. 이제 다시 활발한 배우 활동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의 이 또 다른 모습, 배우 톱 모델 말고 또 예능인 말고 배우로서의 모습 또 탄탄대로 걷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주인공은요. 이분이 아역 배우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전마마 납시오! 궁금한 거 없어? 내가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넌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게.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반가운 박신혜 씨 얼굴인데 최근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우리가 원더우먼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아역 배우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13살 때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서 최지우 씨의 아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하. 그때 13살이었는데
벌써 박신혜 씨가 33살이 됐거든요. 어머. 지난해에는 배우 최태준 씨와 4년 열애 끝에 결혼 후에 아들을 출산하고 육아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출산 3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는 차기작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면 의사 역을 맡아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난 2일에는 곧 만나자, 내 사랑들 보고 싶다라면서 글을 남겨서 박신혜 씨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천상 배우예요. 이 팬들과의 만남에 벌써 본인도 설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품으로 복귀할지가 벌써 초미의 관심인데 박신혜 씨가 액션도 잘하는 배우라서 더더욱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우리 같이 살자고. 갈게. 지금 가요. 이제 뭐 와이어 액션이라든지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처음에는 좀 겁이 났었는데 액션팀을 믿고 하니까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분들과 위험하게 다칠 뻔하기도 했었고 긴장하고 또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액션 연기 자신하십니까? 자신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때 약간의 사이다를 마신 느낌도 없잖아 있는.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만 박신혜 씨 외모상으로는 좀 여린 이미지가 강한데 액션도 막 상당히 잘 소화했어요. 예, 그동안 작품에서 귀여운 캐릭터를 많이 맡아가지고 액션하고는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박신혜 씨가 액션의 진심입니다. 아하.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네. 와이어 액션을 본인이 이제 직접 소화를 했고 당시에 유아인 씨가 박신혜 씨가 액션 연기를 주도했다. 아하. 액션 연기가 프로페셔널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드라마 시지프스를 찍을 때는 그때 뭐 수중 촬영이라든가 고난도 격투, 총술 네. 이런 걸 수행을 했었는데 아하. 그때 조승우 씨가 뭐라 그랬었냐면 네. 박신혜 씨의 발차기 펀치에 깨갱했다. 이분이 멍투성이인데도 끝까지 하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기자에 이어서 어느덧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이제 어엿한 엄마가 됐어요. 그런데 박신혜 씨 하면 지금도 이 장면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박신혜 씨가 처음 데뷔한 게 2003년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 어머. 꽃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로 이제 데뷔를 그래요? 했었거든요. 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어머, 최준 이건가 씨.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아주 어릴 때 모습이죠. 대박 사건네. 2003년이니까 네. 이제 20년 전이 됐네요, 벌써. 어허.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이어지면서 최지우 씨 아역 연기로 이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어허. 상당히 예전에는 그 아역을 하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연기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선입견도 있었습니다만 아하. 이후에 그런 선입견을 깨고 아역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아주 그 명실상부한 배우로 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는 거 이제야 기억나시는 분 맞아 어쩐지 본 것 같더라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역 배우 출신이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속이 엄청 깊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김준희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박신혜 씨는 정말 속 깊은 딸이라고 하는데요. 아역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제 2015년 부모님한테 곱창집, 그러니까 식당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박신혜 씨는 틈날 때마다 그 식당에 가서 뭐 서빙을 도와준다거나 해서 이제 일손을 보태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 결혼한 그 남편 최태준 씨 역시도 이제 박신혜 씨랑 같이 박신혜 씨 부모님이 이제 하는 그 식당에 가서 서빙을 돕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손을 도우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부모님 입장에선 박신혜 씨가 박신혜 정말 복을 가져다 준 박신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효심도 깊은 박신혜 씨 앞으로의 연기 생활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세 분 다. 그런가 하면요. 야, 이거 최근 젊은 층에서 나 결혼 안 해, 나 혼자 살까 이른바 비혼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LG U+에서 비혼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아하. 지금 그 직원들이 비혼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급 100%, 유급 휴가 5일 제공 이러한 제도를 우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어허.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뭐냐면 네. 기존에 결혼 지원금 제도는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혼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혼자들한테도 결혼하는 직원과 동일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어허.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혼주의자한테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결혼은 결혼식에 뭐 청첩장도 돌리니까 결혼은 뭔가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비혼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뭐 따로 증명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LG U+에 따르면 별도의 증명이나 뭐 확인 절차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그 회사 내 경조사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허. 거기다 이제 본인이 비혼 선언하겠다라고 올리기만 하면은 네. 이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급 대상은 현재는 네. 만 43세 이상이면서 나이 제한이 있어요, 또. 근속 10년 이상의 아. 경우인데 네. 추후에는 요거를 이제 조금 그 변동시키는 계획이 있는데 네. 만 38세 이상 혹은 근속 5년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기본급 100%하고 유급 휴가 5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직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혜택이 거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 혜택을 받으려면 어쨌든 회사 게시판에 저 앞으로 결혼 안 할 거야라고 딱 선언문을 올려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저런 글을 올리는 뭐 신청이 쇄도하고 있나요, 안진용 기자님? 놀랍게도 새해 업무 첫날이자 이 제도 시행 하루 만인 어제 1호 대상자가 나왔다는 진짜예요? 겁니다. 이 용기 있는 남성은 LG U+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어머. 어제 사내 결혼 축하 게시판에 비혼 선언 글을 올렸더니 네. 주변 동료들이 축하 댓글을 연이어 달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측도 이와 함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 하는데 해당 남성은 다행히 제가 1호인 것 같다면서 절차상 비혼인 것이지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결혼식이라는 제도, 혼인신고라는 그런 제도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관계자는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축하금과 휴가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이분이 정의를 잘 내리신 것 같아요. 비혼이라는 게 뭐 이성을 아예 안 만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좋은 사람 만나가면서 다만 결혼은 안 하는 거잖아요. 비혼이라는. 근데 사람 일이 또 모르잖아요. 김진휘 변호사님 지금은 떡하니 사내 게시판에 앞으로 결혼 안 할랍니다 해놓고 지원금 다 받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았던 혜택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 이제 뭐 결혼을 하면 받았던 지원금을 반납을 해야 되냐, 어.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면 결혼 축하금하고 휴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혼 선언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비혼 선언 후에 2년 동안 이제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하고 만약에 근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혼 선언 후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결혼 축하금하고 휴가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걸 막는 장치는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궁금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LG U+ 측은 기존의 복리 후생 제도가 기혼자 위주라 비혼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혼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결혼하면 기본급 100%의 유급 휴가 5일을 부여받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기본급도 없고 유급 휴가도 없다. 이는 형평이 어긋난다고 보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어쨌든요. 우리 세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비혼 선언하시는 분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동등한 조건으로 또 동등하게 또 권리를 누리는 그런 제도라서 또 다행인 듯합니다. 국내 눈길을 가는 소식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다른 해외 바다 건너 해외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자.
이 나라 저 나라 좀 가볼 텐데 먼저 미국을 좀 가볼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2022년을 즐겁게 마무리하려고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오히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깜깜한 밤 멈춰있는 놀이공원의 대관람차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이윽고 불꽃이 튄 곳에서 아이고. 자욱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데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 지금 불꽃이 대관람차에서 불꽃이 튀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순간이다, 상황이다. 좀 그런 건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희 변호사님. 네, 지금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원이 다 꺼져 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정전이 있었던 건데요. 네, 현재 시간으로 12월 31일 저녁 6시 20분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정전으로 인해서 최고 높이 120m의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춰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당시 승객들 말에 의하면 관람차 중에 한 칸에서 불이 번쩍하더니 전체적으로 전원이 나가서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정전이 된 때로부터 3시간이 이제 그 경과한 시점이었고요. 3시간이나요? 네네. 그래서 오후 9시 40분 정도에서야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관람차가 총 20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20칸 모두에다가 사다리를 연결을 해서 승객들을 구조를 했는데 당시에 꽤 많은 승객이 있었습니다. 62명이 타고 있었고요. 네, 다행히 이제 사다리를 타고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돼서 부상자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와, 일단 부상자가 없다니 천만다행인데 아니 그러면 그 뒤로 저 대관람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날 이제 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새해 첫날에는 운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안내문을 붙였던 거예요. 그랬겠죠. 보수를 위해서 폐쇄한다.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저게 이제 120m 높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허공 중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이게 올란도가 전체 내려다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랜드마크식의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명소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정말 아찔한 그런 기분을 맛봤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안전점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걸 여실히 보여주시는 분들이랍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한글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 교실을 운영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한글을 뒤늦게 깨우치신 거예요. 한글을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서체, 글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신년 연합장에 그 서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서체 요번에 요번에 보시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구가 있는데 그 아래 그 안내 문구가 있거든요. 위에 서체는 76세 늦은 나이에 칠곡군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저 이 대통령의 신년 연합장을 통해서 칠곡군의 사례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건가 봐요. 저 서체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연합장을 만들었다는 건데 아니 근데 할머니들께서 뒤늦게 이 만학의 열기로 한글을 깨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 이제 위에 서체인가 봐요. 그런데 이 글씨가 어떻게 서체까지 발전하게 된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 뒤에는 칠곡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만학도로 이렇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칠곡 할매 글꼴이라는 서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경주시 황리단길에 이 글자로 제작한 대형 글판이 내걸렸고 한컴 오피스와 MS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정식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이 글씨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게 칠곡 할머니들. 이 서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무려 각각 종이 2,000장의 글씨를 써가면서 연습을 하셨다는 거죠. 대박 사건입니다. 정말 배움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칠곡 할머니 분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리 배움의 길은 전혀 없는 기지. 동생들이 넷이나 되니까
동생들을 시켜야 된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너는 안주 안 해도 되니까 동생들을 시켜야 된다 하면. 그럼 요즘에는 이제 아들 공부 시키고 또 덜에 밤매로 댕기고 그런 거 아니라 공부가 뭐라. 요번에 우리 딸하고 연락했잖아. 우리 엄마 대단하다 하면서 손녀도 욕하죠. 할머니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면 참하게 잘 쓴다 해요. 글씨를 왜 저랬대 할매가 우리 어머니가 글씨를 진짜 참하게 저랬으면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아들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 아, 칠곡 할머니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Let it go, let it go 이 음악이 막 나올 것 같은 실제 장면이 연출됐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영화 속의 겨울 왕국이 아닌 그 실사판이 있는 곳입니다. 어허. 중국 하얼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색 찬란한 와. 빛들이 투명한 얼음성과 조각들을 감싸서 아주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죠. 네. 세계 3대 겨울 축제인 하얼빈 국제 빙설 대세계가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이 눈과 얼음의 대축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약 81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공간에 15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의 얼음 조각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올해도 네. 많은 관광객들이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축제가 좋은 게 저렇게 방금 영상 보셨죠? 직접 많은 분들이 얼음 위에 올라가 볼 수 있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